이번 시간부터는 블렌더 3D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과 3D 컨셉, 3D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렌더 3D를 설치를 해놓고 실행을 했을 때 화면이 깨지거나 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리퀘어먼트 이 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제 정확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타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엔비디아 제어판을 확인할 수 있죠. 엔비디아 제어판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설치를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이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버전을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정보가 있죠. 클릭해서 지금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바로 472.12 버전인 걸 알 수 있죠. 비교적 최신의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아닌 어떤 AMD라든가 또는 인텔, 기타의 다른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면 그 그래픽 카드에 맞는 정확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꼭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이 블렌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부터는 블렌더에서 기본적인 3D 컨셉, 3D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죠. 일단 이제 처음 실행을 해주게 되면 화면 중앙에 큐브 형태의 물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굴려보게 되면 이리저리 화면을 돌려볼 수 있죠.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펜 이동할 수 있고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이리저리 화면을 돌려보게 되면 바로 이 큐브라고 불리는 이 물체가 화면 중앙에 떡하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를 선택해 주게 되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밝은 오렌지색 라인이 점등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상태로 표시가 되죠. 선택, 라이트 선택, 카메라 선택. 선택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 빈 바탕을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되죠. 선택 해제, 선택 해제. 아무튼 이제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 이 큐브 물체 있죠. 이 박스 형태의 이 물체는 보통 이제 이 3D 그래픽에서는 이같이 어떤 입체를 갖고 있는 그런 물체 형태를 바로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브젝트 또는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용어를 대신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넓게는 오브젝트라는 이 용어를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큐브 오브젝트는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이리저리 화면을 돌렸을 때 보이는 이 가상의 3D 공간, 이 공간 안에 가만히 보면 딱 센터 위치 중앙점에 딱 놓여 있죠. 보통 이제 이 같은 3D 공간을 바로 3D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간이란 뜻으로. 그리고 이제 이 큐브 이 물체는 가만히 보면 그린 색상의 라인과 붉은 색상의 라인에 딱 센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센터 위치에 이 중앙점이 있죠. 이 중앙점. 보통 이제 이 중앙점을 세계좌표의 기준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월드 코디네이트 오리진 엑시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좌표의 기준축을 감안해 보면 붉은색 라인이 X축이고 그린색 상인 라인이 Y축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은 바로 이제 이 세워지는 기준축이 있죠. 세워지는 이 기준축이 바로 Z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점이 바로 X, Y, Z 값으로 각각 0, 0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전진할 때마다 값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값이 할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그 Y축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역시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Z축 역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3D 공간이 일정한 수치를 갖고 있는 그 세세한 좌표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큐브 오브젝트가 세개 좌표 기준축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면 바로 해당 물체를 이제 그 선택해 놓고 오른쪽 패널에 보게 되면 바로 그 패널 타입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노란색 표시로 나타나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클릭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속성 중에 보면 바로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열어보게 되면 바로 로케이션 X, Y, Z 값이 0, 0, 0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물체가 놓여있는 그 위치가 바로 0, 0 위치에 놓여있다는 뜻이죠. 뒤에 있는 이제 이 M 표시는 바로 이 길이의 단위인 미터 단위를 뜻하게 됩니다. 해당 속성을 이제 그 마우스 커서로 가리킨 다음에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값이 감소, 증가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큐브의 그 위치, X축 위치가 바뀌게 되죠. 같은 식으로 Y축 또 Z축 이런 식으로 X, Y, Z 값이 모두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수치 값이 2.81, 2.96, 3.01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월드 좌표상 세계 좌표 관점상 이 센터 위치, 이 중앙점으로부터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X, Y, Z 값이. 네. 동시에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로테이션이 있죠. 로테이션은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회전 각도로 바꿀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전 값은 끝자리에 그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각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을 입력해 주게 되면 반바퀴 회전을 해주게 되고 360을 입력해 주면 한 바퀴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720이 되면 당연히 360의 2배이니까 두 바퀴 회전하는 셈이 되겠죠. 90은 직각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스케일은 바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크기를 뜻합니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X축, Y축, Z축 크기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오브젝트가 최초에 생성이 되어 있었던 그 가로, 세로, 깊이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값이 1 이하가 되거나 1 이상 바뀌어 있다는 뜻은 원래 최초에 만들어져 있었던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그 비례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이죠. X축으로는 2배만큼, Y축으로는 1.6배, Z축으로는 0.9배만큼 이렇게 그 가로, 세로, 깊이의 비율이 달라져 있는 상태죠. 그에 따라서 실제 오브젝트의 형태도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모든 값을 원상태로 되돌아 놓기 위해서 해당 필드를 한번 클릭해서 1을 입력하고 엔터, 네, 이런 식으로 클릭, 1을 입력하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를 바꿔놓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재빨리 바꾸기 위해서 해당 그 조절 속성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킨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백스페이스를 사용해 줍니다. 백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모든 값이 제로 상태로 바뀌어 있죠. 역시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백스페이스 그러면 원 상태 00 미터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그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죠. 일단 이제 그 화면상에 보이는 현재 그 인터페이스 타입을 보면 레이아웃 타입으로 되어 있죠. 모델링, 스컬팅, UV 에디팅, 텍스처 페인트, 쉐이딩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배열되는 그 레이아웃이 그 배치되는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레이아웃 타입으로 해놓고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중앙선이 있죠. 해당 라인을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그 크기를 크게, 작게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상단 메뉴에 보면 Add 메뉴가 있죠. Add 메뉴는 바로 새로운 물체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메시라는 부분이 있죠. 메시가 바로 이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메시 타입 중에 보면 여러가지 그 타입이 있는데 바로 이 UV 스피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보면 바로 다음같이 이제 스피어라는 물체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해당 스피어 물체를 선택해 놓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X축으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 X축 위치를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Y축 또는 Z축 이런 식으로 또 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보게 되면 구체 형태의 물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큐브, 스피어, 큐브, 스피어. 같은 식으로 이제 다시 add, mesh, 이번에는 몽키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죠. 선택. 그래서 이 몽키 물체는 이름을 보게 되면 이제 수잔으로 표시되어 있죠. 선택해 놓고 바로 역시 트랜스폼 로케이션 X축을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화면을 돌려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3개의 물체, 3개의 오브젝트가 각각 생성이 되어 있죠. 역시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마다 이같이 이제 위치 회전 크기를 제각각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생성된 새로운 물체마다 고유한 좌표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각각의 좌표값은 중앙점, 월드 좌표의 기준축 관점상 봤을 때 얼만큼 각각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회전이 됐고 얼만큼 스케일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제각각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물체를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해당 물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물체가 즉각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삭제하기 이전 상태 백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면 언두 기능이 있죠. 언두 기능의 단축 키를 보면 컨트롤 Z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주면 바로 삭제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선택,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삭제, 다시 컨트롤 Z. 오브젝트를 이제 삭제를 할 때 딜리트 키를 쓰는 대신에 바로 다음같이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키보드상에서 X키를 눌러주면 삭제를 할 거냐고 묻게 되죠. 메시지 창에. 여기서 이제 딜리트로 선택해주면 해당 물체를 바로 이같이 X키, 딜리트, 삭제를 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수잔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다시 이제 이 로케이션, 로테이션 값을 모두 원 상태로 되돌려 놓죠. 로케이션 속성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리킨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네. 위치 회전 값을 모두 원상태로 되돌아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물체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그 물체마다 고유한 위치 회전 크기 값을 각각 갖고 있고 생성되는 물체마다 개별적인 위치 회전 크기 값을 가진다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위치 회전 크기 조작은 바로 이 월드 좌표 이 센터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위치가 바뀌어 있는가, 얼만큼 회전이 되어 있고 얼만큼 크기가 바뀌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가상의 물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물체를 바라보는 화면 각도를 좀 바꿔서 조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조작되는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은 바로 유저 퍼스펙티브라고 불리는 카메라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화면을 바라봤을 때 그 화면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이감, 투시감에 따라서 화면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저 퍼스펙티브 타입의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만약에 좌측, 정면, 위, 아래 어떤 측면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키보드 상에서 보면 바로 숫자 키패드 부분이 있죠. 네. 숫자 키패드 부분에서 1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다음같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프론트 뷰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또 이같이 Alt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를 통해서 또 화면을 이렇게 똑같이 조작할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프론트, 즉 정면 방향으로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3번 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라이트 뷰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물체를 오른쪽 화면으로 바라봤을 때 카메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드래그를 통해서 그 위치를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Alt 왼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번 키 그러면은 바로 탑뷰, 즉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라본 화면 각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화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9번 키 그러면은 바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라본 바로 바텀 뷰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 3, 7, 9 1, 3, 7, 9 이 버튼을 사용해서 바로 정면, 오른쪽, 탑뷰, 바텀 뷰를 이렇게 바꿔서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정면이나 측면으로 화면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태, 즉 유저 퍼스펙티브 타입으로 화면을 바꿔주기 위해서 4번 키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다시 이 상태에서 1번, 3번 또는 이번에 6번 키로 또 선택을 해주면 역시 똑같이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1번, 3번, 7번, 9번, 다시 1번 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측면 방향으로 바뀌어 있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Alt 키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바로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즉각적으로 바꿔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키 상태에서 즉 라이트 뷰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럼 이제 즉각적으로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7번 키 클릭 드래그 9번 키 클릭 드래그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1, 3, 7, 9 이 키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좀 더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키보드 상에서 보면 ESC 키 바로 아래 보면 이 물결 표시의 키 버튼이 있죠. 보통 이제 그 버튼을 틸다 버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틸다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바로 화면상에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마우스 커서를 바로 프론트로 가리켜 놓고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화면이 프론트 뷰로 바뀌게 되죠.
다시 틸더, 이번에는 탑, 틸더, 백, 라이트, 레프트. 바로 이 틸더 메뉴 쪽에서는 좀 더 많은 이 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틸더 또는 이제 어퍼스트로피 키, 이 키를 사용해서 바로 나타나는 이 팝업 메뉴로 접근해서 재빨리 화면 스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화면 상태에서 다시 Alt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다시 즉각적으로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숫자 키패드에 있는 1379 버튼 대신에 바로 이 물결 표시 이 틸더 버튼을 사용해서 바로 접근을 해서 화면을 바꾸는 작업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클릭 드래그. 네. 다시 이제 숫자 키패드 중에서 바로 4628 버튼이 있죠. 4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번에는 6번 키를 연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반대편 방향으로 회전해 주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8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화면이 회전이 되죠. 이번에는 2번 키, 역시 2번 키를 연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역방향으로 회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4628 이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일정한 각도로 회전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뷰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1번 키를 누른 상태에서, 즉 프론트 뷰 화면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6번 키를 눌러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면서 누른 수치, 누른 횟수만큼 일정한 각도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4번 키, 6번 키, 4번 키, 8번 키, 2번 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바라다 보는 이 화면을 퍼스펙티브, 즉 어떤 소실점 효과라고 그러죠. 카메라 관점상 봤을 때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좀 더 크게 보이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작게 투시 상태가 바뀌는 바로 이 소실점 상태, 보통 이제 그 같은 상태를 퍼스펙티브 상태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그 같은 퍼스펙티브 상태가 아닌 바로 이 오소그래픽 상태, 즉 단순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바라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5번 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유저 오소그래픽 타입으로 바뀌게 되죠. 퍼스펙티브 화면이 오소그래픽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뷰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5번 키를 누르면 퍼스펙티브, 이렇게 5번 키를 누를 때마다 이 물체가 지금 보이는 어떤 화면상의 느낌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떤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바로 Add Mesh에서 다시 큐브를 생성을 해놓고 큐브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바라다 봤을 때, 그 큐브가 갖고 있는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이 큐브가 놓여있는 어떤 직선, 사선 방향이 비교적 일정한 라인 각도로 딱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뷰 상태를 바로 오소그래픽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5번 키를 눌러주면 원상태, 즉 투시 각도, 투시 어떤 소실점 효과에 따라서 가까운 부분, 먼 부분이 이렇게 각도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투시가 되는 느낌으로 그 각도가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3D 작업을 할 때는 퍼스펙티브 타입의 카메라로 조작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어떤 그 물체를 직선이라든가 사선을 좀 더 정확한 비례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경우 이같이 다시 5번 키 오소그래픽 뷰 상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부분 작업을 오소그래픽이 아닌 퍼스펙티브 타입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5번 키
퍼스펙티브 타입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뷰포트 화면을 4분할 창으로 한번 바꿔보죠. 기본적인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이 뷰가 딱 하나로만, 하나의 뷰포트 상태로만 표시가 되고 있죠. 네. 보통 이같이 어떤 3D 공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 이런 화면 상태를 뷰포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은 단일 뷰포트 상태인데, 이 상태를 정면, 우측 또는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측면 방향으로 바라다보는 4분할 창 방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키보드상에서 Ctrl, Alt, Q 키를 사용해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이 뷰가 4개의 창으로 딱 분할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Ctrl, Alt, Q, 그러면 원 상태 퍼스펙티브 단일 뷰 상태로 바뀌게 되죠. Ctrl, Alt, Q. 네, 이같이 Ctrl, Alt, Q 단축키를 사용해서 4분할 창 단일 뷰상으로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4분할 창 상태에서 바로 역시 똑같이 기본적인 화면 조작 방식인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리저리 다른 뷰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프론트 오소그래픽, 탑 오소그래픽, 라이트 오소그래픽 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때 지금 보게 되면 개별적인 뷰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확대 축소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의 화면에서 조작을 했을 때 다른 뷰도 동시에 같이 바뀌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삼각형 표시가 보이죠? 클릭해주게 되면 이같이 아이템, 툴, 뷰, 에디트, 메뉴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 뷰를 없애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닫아놓을 수 있죠. 하지만은 재빨리 이 뷰로 접근을 해주기 위해서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N키를 사용해 주십시오. N키,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이템, 툴, 뷰, 에디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 뷰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설정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쿼드 뷰 설정이 있죠. 이 쿼드 뷰 설정을 열어놓고 바로 싱크, 줌, 펜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뷰에서 이동을 하거나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탑, 라이트 뷰도 동시에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역시 이쪽에서도 그 조작에 따라서 동시에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쿼드 뷰의 싱크, 줌, 펜 기능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그다지 자주 쓰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능은 꺼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체크 해제,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확대, 축소, 펜을 또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되죠. 다시 이 페이지 뷰 상태를 닫혀있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키보드상에서 N키, 그러면 이제 다시 닫혀있죠. 다시 Ctrl, Alt, Q 원상태 뷰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Ctrl, Alt, Q.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의 어떤 정보를 바로 최종적인 이 블렌더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세이브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Ctrl S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rl S,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같이 새로운 블렌더 파일 뷰가 나타나면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이 블렌더 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같이 띄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이 되고 있는 어떤 하드디스크 그 위치로 먼저 이동해 놓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볼륨 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목록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서 바로 F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F 드라이브의 이 경로상에서 다음같이 새로운 폴더, 바로 여기 있는 이 Create New Directory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놓고 블렌더 언더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엔터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블렌더 스터디 프로젝트라는, 다시 더블 클릭. 그래서 이제 이 하위에 다음같이 이름을 monkey and box로 선택을 해 놓죠. 그리고 저장되는 이제 파일의 확장자는 .blend라는 확장자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save 블렌더 파일.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면 새로운 monkey and box blend 파일로 세이브가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지금 작업 중인 이 화면을 클리어 상태, 파일이 닫혀 있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 쪽에 보면 바로 New, 바로 General 기능이 있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는데 기본적인 큐브 박스만 있는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New의 General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이제 비어있는 사실상 이제 큐브 박스만 딱 하나 존재하고 제대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디폴트 씬 파일이 하나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저장했었던 monkey and box 파일을 오픈을 해주기 위해서, 열기를 해주기 위해서 파일 오픈 명령을 사용해서 열어다 줍니다. 현재 untitled 상태, 제목이 없는 상태 파일은 저장하지 않고 don't save.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저장했었던 경로, 바로 F 드라이브의 블렌더 스터디 프로젝트 하위에 보면 아까 저장했었던 파일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리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이 썸네일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주면 바로 실제 이제 파일 안에 어떠한 작업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이같이 썸네일 이미지도 같이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을 해주면 바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블렌더에서 3D 작업을 했을 때 3D 작업을 파일 형태로 온전하게 저장해 주기 위해서 바로 세이브 기능을 사용해서 확장자가 블렌더 인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열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픈 기능을 사용해서 열어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이 블렌더 파일을 저장할 때 일단 지금 열려있는 이 파일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바로 세이브가 아닌 save as로 새롭게 저장을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필드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을 다음같이 v02로 붙여서 저장을 해주죠. 파일을 저장할 때 이제 이같이 영문이 아닌 한글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앞으로의 블렌더 3D 작업을 할 때는 파일과 관련된 파일 이름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한글은 되도록 쓰지 마시고 영문과 숫자로 조합을 시켜서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한글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신만 작업할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작업한 파일을 다른 사람, 다른 컴퓨터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한글이 깨지거나 또는 한글 때문에 파일이 제대로 오픈이 안 되거나 각종 에러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영문과 숫자로 조합이 되어 있는 이름 형식 구조를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십시오. 이같이 이제 monkey and box v02, 이제 02라는 숫자를 붙였죠. save as. 그럼 이제 보게 되면 v02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태로 해서 새로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오픈 기능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파일이 이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캔슬.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블렌더를 이제 종료를 시켜야 할 경우가 있겠죠. 바로 종료를 시킬 때 상단 오른쪽 코너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파일 메뉴에 바로 이 퀵트 버튼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Q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퀵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X 버튼을 눌러서 블렌더를 종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Add 기능을 통해서 메쉬에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물체를 위치 회전 크기 조작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뷰포트 조작도 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